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정례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한 경계 소송 관련 대법원 출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선영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선영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3일 배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4일 이희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8일 이상욱 의원, 12월 13일 김성경 의원, 12월 15일 정근양 의원과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임으로 포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는 3,07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5억 3,600만 원보다 215억 7천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나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과 소관, 의원 현장 방문, 법무부 구입, 14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박 5일 시크릿 시네마 조성 3천만 원 전액 삭감, 총 2건 3,1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성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많은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 주신,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고도 열성적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동구의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27건이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사항 72건, 건의 검토사항 27건으로 총 99건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민 복리 정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주민 의견은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였으며 특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당초의 감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그리고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과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상욱 의원, 김성경 의원, 정건양 의원, 이희자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예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문화원의 재건축 건립 방향은 문화원과 우선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동구문화원은 구 수정이동 동사무소의 법인 등록 후 2009년 12월에 개원으로 문화예술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자리에 보훈회관 건립으로 상수도 사업 부지를 동구청에서 5년 연부로 매수하고 문화원을 재건축 목적으로 2017년 5월 19일 이전하였습니다. 현 동구문화원 건물은 1967년 건립된 노후 건물이며 해운수 증가로 재건축의 필요성에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문화원 부지 뒤편에 대지 면적 448평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매수해서 임대형 아파트를 신축한 후 민간주택 매입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팔고 LH는 청년, 신혼, 다자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민간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민간개발 사업자는 문화원 부지를 민간개발부지와 함께 복합신축공사 사업을 하자고 동구청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문화원과 의논도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여 문화원 관계자들은 화가 많이 나 있으며 독립된 문화원 재개발을 원하는 건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 내용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계획을 전면 벽지화하고 현 부지에 문화원만 독립 건물을 신축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사무적인 공간과 강의실 250석 이상의 방음된 공연장 겸 강당, 연습실, 간이 도서관, 소규모 음악실, 미술관, 악기 보관실, 탈의실, 비품 보관실과 다른 활동을 위한 2박 후 특별 문화 공간 등이 마련되는 독립된 문화원 건립을 요구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자료를 보면 사전 취득 필요성이 문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대지 50.2제곱미터와 국토교통부 국어 115.92제곱미터를 사전에 취득하여 향후 문화원 재건축 및 예산 절감하고자 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매수를 하는 것은 독립된 문화원 건립을 위함이라고 약속이 필요하며 약속이 어렵다면 문화원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밀한 설명으로 의논과 논의를 한 후 결과를 통해 건축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밀접한 당사자들에게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랑청 공공조형물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민간개발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문화원이 앞날을 걱정하는 문화예술인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독립된 문화원 복합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문화원 관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동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에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원 부지 공시지가는 날로 인상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땅인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구 자산에 막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유부지가 없는 동구에 각 봉사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화원에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설명회 뿐만 아닌 의논을 해서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되며 밀어붙이기 행정은 이 시대의 정세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원 건립 비용은 공보 또는 북한 재개발 1단계 상업 업무지구에 건립하는 생활 숙박시설, 건축 내부의 집회시설 8년간 무료인데 사회적 기업 방안을 동구 구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구 문화원 건립의 사회적 기업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이 동구를 위한 것이라고 본회의는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왜 공간 활용에 타단체에 미리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동구 구민과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화원과 동의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원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신청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경입니다. 1964년 10월 2년간의 공사 끝에 동구 범천 교차로에서 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삼복도로 망양로를 개통했습니다. 망양로는 바다를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확 트인 바다 조망이 일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동구의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50년 넘게 망양로 일대의 삼복도로에 도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고도 제한을 엄격히 지켜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삼복도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만들어온 풍광을 지키기는커녕 경관 계획의 수립도 없이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하여 망양로로서의 기능은 오래전부터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노면보다 높게 지어진 건물은 고도 제한을 지정한 1972년 이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지정 이전에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망양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동구청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정책을 해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중앙대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주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24m에서 150m까지 지정했습니다. 동구의 경우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건물 높이는 최고층 48층 140m로 인근 고도 제한 높이인 40m에서 80m보다 최대 60m나 더 높은 실정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서도 60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들어서 바다 경관을 가로막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게 되면 북한 조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스스로 만들어온 삼복도로 조망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종합적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조망을 지키든지 아니면 고도 제한을 철폐하여 삼복도로 주변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 제한은 직접적인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집을 고치기도 어렵고 부동산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져 매매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집을 고쳐 살지 않고 다 떠나가고 있는데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아무리 해봐야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삼복도로에는 빈집과 폐가만 늘어나 폐공가터가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책상에 앉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난개발을 운운하면서 고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그동안 희생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정 5동에서 김재덕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손설아 현 주민자치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삼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삼복도로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부산시에 잘 전달하여 삼복도로 고도 제한이 철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을 주듯이 망양로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아픔은 겪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이하 부산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동구 삼복도로 고도 제한 철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철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건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의사과에서 언제 퇴원하느냐는 연락을 받아 너무 화가 치밀어 지금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깨병으로 휴하는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니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랬겠냐 싶었고 누군가의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참고 미루어 병을 키워 입원한 것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입원 중 동구문화원 부지 매입 동의안이 걱정이 되어 문화체육과장님께 연락해 동의안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니 건강이 제일입니다. 통과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는 과장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며 안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부지 매입 동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고 12월 3일 본회의장에서 경악할 만한 사건과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비 의원이 자신의 요금 발언 중 항의한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해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특정 의원을 비방하지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기에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윤리특위는 무산되었고 문화원 부지 매입 동의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는데 반대한 이유가 너무 황당무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민간이 미리 교감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에 대해 문화자랑방 공유는 토지 소유자는 동구이긴 하나 건축물 건축 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것으로 2021년 10월 21일 매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법상 승인권자인 부천시의 승인이 없이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동구청은 매각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승인권자인 부산시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문화원 자체 개발 시 감정가와 공사비 281억 원, 연면적 4,187제곱미터로 제곱미터당 비용 2,221만 원이며 공동개발 시 비용 116억 5천만 원, 연면적 6,27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비용 614만 원으로 공동개발 방식이 무려 3.5배나 싸게 산출됩니다. 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가 한 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무리수, 미분적분도 아닌 내모교, 수성초등학교 저학년도 풀 수 있는 산수 문제입니다. 공동개발로 건물을 지으면 유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89,000 동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동구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과 120세대에서 23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 젊은 층의 유입으로 젊고 활력에 차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동구문화원은 89,000 동구민의 것이지 문화원 700여만의 회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인지를 선정한 후 6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7월 토지분, 9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공유재산은 구분 건물로 토지에 대한 지분은 n분의 1이며 공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매각이 절대 불가하기에 동구청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해도 부지를 미리 매입하는 것이 비용각 편익면에서 효용가치가 큽니다. 그럼에도 문화원 부지 매입 예산 15억 5천만 원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공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것인지 이를 모른다면 의원으로 자질이 의심되고 알면서 반대를 했다면 동구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아무리 그 의원이라도 공법상 규제에 대한 그 정도 기초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뽑은 구청장과 동료 의원을 사리사욕을 위해 폄하하고 비난한다면
주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을까요? 본 의원은 때거리도 없고 안 입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다음에 안 나온다고 하자 많은 주민들께서 다음에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청원과 잘하고 계시대에 의원님 덕분에 동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음에 꼭 나오이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의원이라는 격려와 응원에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적어도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아무런 사심 없이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민과 동료 의원의 항의가 받기 싫으면 의원직 사퇴하면 됩니다. 참으로 측은지심이 듭니다. 제 말처럼 때거리 없어서 의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동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근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비상시적인 난국에서도 성실과 지혜로 동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형욱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 본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온 김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자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향기 짙게 배인 고장, 우리 동구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을의 골목골목마다, 동네의 구석구석마다 알알이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와 그 흔적들을 바라보는 것은 옛길의 새 걸음으로 라는 노래 가사도 떠오르고 옛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 옹고의 지신의 가르침도 생각하게 합니다. 하여 가끔씩은 지인들의 동구 나들이 길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부산 진성 서문 앞에서 모여 성의 정상부까지 두루 둘러보고 인근의 조선통신사 기념관과 해신제를 지낸 영가대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은 큰 길 건너 자천동 정공단으로 이어집니다. 정공단의 해설이 끝나면 안녕복 기념관과 부산포 계양가도,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동구도서관 책마루 전망대까지 걸으면 내쳐 이어지고 마지막은 성북시장 웹툰 테마거리로 이어지는데, 이쯤에서 일행들은 책마루 전망대에서 지른 환호성을 다시 한 번 더 지릅니다. 동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동구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동구는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에서도 동구 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동구의 역사 문화, 관광자산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거주민들의 경우는 등장 밑이 어두운 것처럼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홍보의 사각지대라도 존재하는 것인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홍보 대상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진성 일대를 둘러보고 좌천동 정공단으로 넘어오는 길은 부산진시장 옆 지하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지하도의 밋밋한 벽면을 주목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은 부산시에서 지정한 갈매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지하도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적지 않은 편이라 불결한 지하도의 청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반경 속에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해보면 같은 맥락에서 벽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밋밋한 지하도 벽면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역사, 문화 홍보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에 자리한 부산진성, 조선통신사 행렬, 영가대, 정공단, 안녕복 기념관, 책마루 전망대, 성북시장 외통거리 소개도 좋고
우리 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 이야기까지 넣는 건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공간이 허락한다면 유치원 우체통, 김민부 전망대, 장기력 기념관, 수정공간 등 동구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 명소도 넣는다면 이 지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구의 역사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퉁거리에 대한 정보 없이 동구 도서관을 찾아왔다가 우연히 이 멋진 곳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십니다. 부산 진시장 지하 벽면을 이용한 지역 명소 알리기가 우리 지역 거주민에게 정보 제공의 좋은 방법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라서 오래된 집에 노인이 산다로 압축되던 그런 동구가 이제는 아닙니다. 원도심이라서 선인들의 지혜와 역사의 향기가 뚝뚝 묻어나고 그것이 자산이 되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동네로 큰 걸음 내딛는 동구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동구 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5분 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1일간의 긴 회의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성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가족들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